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혹은 혼자 다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사고를 입어가지고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개인보험 후유장애, 그리고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그리고 산재장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보험 후유장애인데요. 이 개인보험 후유장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이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내가 혼자 다치든 교통사고든 산재사고든 관계없이 무조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 하나고요. 자, 개인보험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안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들어오는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험 증권을 보시면요, 후유장 담보가 있습니다. 이 후유장애 담보는 크게 2005년 이전 가입된 생명보험, 여기서는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해가지고 6급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약관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보험약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통합보험약관에서는 후유장애 가입 금액에다가 장애지급률, 약관에서 정하는 장애지급률을 곱해서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산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척추골절로 장애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만약에 가입한 후유장애 담보가 3억이다. 이러면 3억의 30%인 9천만 원을 우리가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후유장애 담보는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오는 담보가 아니고요. 수백, 수천, 많게는 수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고액의 아주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청구한다고 끝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그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이게 장애가 되니 안 되니, 장애가 영구장애가 아니고 한시장애니까 일부만 주겠다, 이런 분쟁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 후유장애라는 것은요, 보통 주치의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치료한 의사, 주치의 선생님이 과연 후유장애 남았다고 잘 써주겠습니까? 잘 안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내가 들어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는 것조차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쳐서 장애가 남은 것 같다 했을 때는 주저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개인보험 후유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각종 배상 책임 사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장에서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다, 이런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이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이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예요. 이 맥브라이드라는 이름은요, 미국의 의사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애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맥브라이드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이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은 전신 노동 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이 사고로 장애로 인해 가지고 노동 능력을 몇 퍼센트나 잃었냐, 요거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월소득 500만 원 사람이 정년이 20년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노동 능력 상실률 40%, 영구장애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향후 20년 동안 정년이 되기까지 매월 500만 원의 40%인 20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노동능력 상실만큼 소득이 감소한다고 평가해가지고 이 항목을 일시수익 항목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퍼센트냐, 얼마나 많냐, 적냐, 그리고 장애 기간이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도 본인의 부상, 장애 정도를 올바르게 잘 평가해 가지고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 장애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다친 경우에는 이제 치료 종결하고 나서 장애를 평가해서 산재 장애급여 청구를 하게 되죠. 자, 여기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재 장애는 보시면은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때 1, 2, 3급은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4, 5, 6, 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사람이 14급의 장애급수를 받은 경우에는 55일치에 해당하는 550만 원을 장애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산재장애도 급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신체나 정신이 불편해 가지고 장애인이 등록된 사람들한테는요,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각종 세금이나 의료, 취업, 교육 등에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등 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만약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시군구별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특별시청의 이제 복지 관련 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장애인 등록 절차 보이시죠? 우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 그 장애인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 상담을 받으시고 구비 서류를 안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치료받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장애 진단서랑 필요 서류, CD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동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하게 돼요. 자, 이때 장애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심사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청인한테 결과가 통지되고요. 이후에 해당이 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동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모두 알아보기에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다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속해 있는 지자체, 본인이 살고 계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 장애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에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이 장애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정하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고, 장애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1, 2, 3급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고요. 4급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225%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돼요. 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러면 1급 장애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장애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9%, 9만 원이 되죠. 이때 장애 1급인 경우에 이 표를 보시면 378만 250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고 났을 때 챙겨봐야 될 장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TV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